김용민의 정치쇼. 네, 화요일 4부는 보수의 품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품격 있는 보수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정태근 전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정태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두 분과 함께 나라 걱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그 국회에서 지금 예산 심사가 한창인데 말이죠. 험한 말들 나오는 게 또 이 예산안 심사 과정 중에 나오는 건데 저는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말이죠. 이 예산안 심사는 낮에는 정상적으로 돌다가 이제 밤에 야시장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시장. 그렇죠. 예. 쪽지 예산이니 뭐니 뭐 이런 것들이 막 그때 돌아가고 말이죠. 이게 막바지에 막바지. 예. 쪽지 예산은 사라진 지가 오래됐고요. 그래요? 요즘에는 카톡, 문자 예산이지. 카톡 예산. 촌스럽게 누가 쪽지를 넣어요. 그러네요. 그럼 사진 찍히는데. 예, 그러네요 보니까 카톡 예산. 예, 두 분도 뭐 어떻게 안 해보신? 왜 우리도 했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쪽지 예산이 꼭 지역구 예산뿐만 아니라 예, 내가 정책적으로 꼭 관철시키고 싶은데 이게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이제 좀 빠지거나 네. 좀 불투명할 때 이제 단단하게 부탁을 하는 거죠. 쪽지 예산 그래도 뭐 액수의 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몇백억짜리가 쪽지 예산으로 저희들은 그럴 만한 지위에 가본 적은 없고 우리 이상득 부의장 같은 분. 예, 기껏해 몇 억짜리 뭐 이런 예. 게 이런 거 했었죠. 아니, 몇백억짜리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처음에 예산을 우리 좀 그 청취자 여러분들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예, 예를 들면 올해 100억짜리 예산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사업이다. 예. 그렇게 해서 전체 분량이 들어가는 게 뭐 5년에 걸쳐서 1,0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상 1,000억 예산인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이게 이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위해서 좀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보통 예결위원회라는 데는 보통 예산 결산하는 위원들은 한 50명 정도로 구성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막 논의가 되고 있는 예산결산 소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지금 원래는 한 15명 정도로 구성하다가 올해는 16명으로 했는데 각 부처에서 올라온 상임위별 예산 그래서 먼저 삭감 예산들 쭉 심사하고 그다음에 증액 예산들 쭉 심사를 하고 또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 나온 예산을 쭉 심사를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견이 없다 하는 것은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지금은 이걸 소소위라고 그래가지고요. 각 당의 간사, 예결위원장 거기다가 이제 기획재정부 차관이 들어오겠죠. 그 옛날에는 개수조정소위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숫자를 짜맞추기를 해요. 예. 근데 예를 들면 뭐 지금 야당이 5조 원 정도를 삭감하겠다는데 그렇게 정도는 삭감을 못 하는데 예를 들면 2조 내지 3조 원을 삭감을 하면 2조 원과 3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증액시킬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소위 이제 당 대표, 원내대표, 네. 뭐 예결위원장, 간사. 뭐 간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뭉치 예산을 가져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꼭 다루고 싶었던 건 뭐냐면 네. 옛날에도 개수조정소위나 소소위에 가면 기록이 안 남아요. 아 그래요. 예결위원회까지는 예결소위까지는 기록이 남아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저희가 결산을 할 때 이 예산은 문제가 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정부에서 들어온 예산일 수도 있고 의원들이 집어넣은 예산일 수도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된 거냐? 그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누가 주장한 예산인지 어느 당이 주장한 예산인지 그 기록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도 보면 원래 지금 30일까지 사실은 그 전체 예산에 대한 개수 조정을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날 정부 예산이 자동으로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아마 작년에도 12월 6일 날 했고 올해도 지금 12월 30일까지 4일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예.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결국은 그러면 상당 금액을 나중에 개수조정소위에서 집어넣고 빼고 이래가지고 맞출 거라는 거예요. 예. 근데 늘 그래왔죠. 이게 늘 그래왔는데 너무 관대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예. 진짜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정부는 정부대로 깎일 걸 대비해서 미리 부풀려 놓은 예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빼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각
그러니까 거기가 그거야말로 고도의 정치행위예요. 모든 정치인들, 유력 인사들 그 민원을 다 거기서 조정하고 그걸 하려면 얼마나 고차 방정식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내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 사이에. 그러니까 밤새워서 하는 거죠. 네. 밤새워서 하면서 그래가지고 옛날에 본회의 개회한다고 그러고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막 집어넣고 뺐다 하니까 전체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거 맞추느라고 다시 이제 그 시트를 다시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실은 그 항상 말로만 혈세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470조 5천억에 해당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결위가 또 결렬됐잖아요. 예. 결렬된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안을 만들어 올 때 세수 수입이 들어오는 것 이게 4조가 부족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세출을 줄여서 오든지 네. 추가로 올 돈이 있다고 만들어 오든지 예. 그거는 안 응하고 거기서 이제 예결위에서 조정하자 그러니까 야당에서 뿔딱을 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중에 1조 6천억은 어떤 돈이냐면 예. 우리가 지금 그 유류세 감매였잖아요. 예. 거기서 세수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면요. 지난 9월 달에 지금 석유가 두바이유가 예. 80달러까지 갔어요. 그때 이걸 검토하기 시작해가지고 요 방침을 결정해서 공표한 시점에서는 70달러였어요. 지금 얼마게요? 모르겠습니다. 60달러입니다. 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예. 아예 그러면 세수를 줄이지 말고 그러면 아예 추가분으로 해가지고 우리 유류세를 낮춰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 그 전통시장 상품권을 주겠다. 그거 가지고 가서 소비라도 진작을 시키든지. 그러니까는 이제 야당에서는 좀 황당하다 이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마구잡이로 벌어져요. 예.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예산을 심사하는 관행이요. 너무 너그러워요. 그리고 결산 심사할 때도 봐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제가 초선 의원으로 예결위원을 3번이나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할 때마다 이제 감사 청구를 군인 공제 감사 청구하고 뭐 이 그 사기과학기술 나노이미지 센서라고 해서 깜깜한 데서 똑같이 이제 그 촬영한다는 기술을 개발한 거 가지고 정부에서 돈 받았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감사 청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진짜 좀 특히 국회가 잘해야 될 게 이 결산하는 거하고요. 정말 예산 심사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영포 대군이란 말이 불릴 정도로 예산의 왕제 이만한 예산의 왕은 없었다. 그런데 그게 재밌는 게 예. 이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그걸 들여다 보면은 누구한테 예산이 많이 갔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특정인에게 너무나 많이 갔다. 그럼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홍보를 해주는 거거든요. 언론이 비난하고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그 국회의원은 또 박수를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게 근절이 안 돼요. 예, 근절이 안 되는데 그 정말 형님 예산이 실체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됐죠. 그때 뭐 동해선 연장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쓰셨죠. 예. 근데 그건 이제 물론 그 소위 그 당시가 이제 사회 간접자본 인프라 예산을 들어간 건데 그 지역과 관련된 인프라 사업들 예산을 많이 가져왔는데 제가 또 포항에 가니까 제 아들이 이제 거기 이제 군대를 그쪽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가서 또 얘기 들어봤더니만 도대체 지역을 위해서 해놓은 게 또 뭐냐고 또 막 욕들을 하시대요.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예산을 그렇게 크게 이제 쓰면은 너무나 크게 쓰면은 오히려 그게 잘 안 보여요. 소소한 거. 우리 동네에 무슨 뭐 공원 만들어주고 주차장 확대해주고 도로 난다주고 예, 그렇죠. 그런 거에서 표가 많이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SOC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SOC 사업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건 해야죠. 특히 이제 서울 같이 이제 대도시나 수도권 같이 이제 인구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일정 시점에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지금 저희가 지방에 가보세요. 그럼 도로가 얼마나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차들이 거의 안 다니는 도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거기다가
고추를 말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눈과 탁현민. 지난 토요일 아침에 서울에 비교적 큰 눈이 내렸는데 그래서 통상 첫눈은 좀 적게 오지 않습니까? 그 적설량이 매우 적은 편인데 그래서 왔어? 이럴 수도 있는데 워낙 큰 눈이 오다 보니까 8.8cm가 왔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탁현민 행정관의 거취 이야기가 야권에서 보물처럼 터졌습니다. 그 많이 내린 눈만큼 거론도 많이 됐는데 두 분은 탁현민 행정관의 거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이례적이죠. 예, 이제 수석도 아니고 비서관도 아니고 행정관인데. 진로 문제 가지고 예, 이제 이런 방송에서까지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대통령 이미지 연출 관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야권에서는 이제 쇼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쇼통이냐 소통이냐 예, 그 엇갈리는 현 정부에 대한 평가의 정점에 서 있는 거죠, 이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여야를 떠나서 예.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대통령 이미지 관리를 잘 하잖아요. 그 네. 덕분에 지지율도 많이 유지가 되는 것 같고. 예. 그럼 대통령이 쓰면 되는 거죠. 뭐 그걸 가지고 왜 야권에서 시비를 거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저기 정책을 다루고 네. 뭐 이런 위치라면은 뭐 아주 검증의 강도가 강해야 마땅한 건데 뭐 대통령 행사 연출 정도인데 뭐 이런 사람 갖고 뭐 그만둬라 마라 이것이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아니, 이렇게 이 사람이 보는 무슨 시각도 있고 예, 불법을 했다거나 예, 굉장히 부당한 행위를 했다거나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예, 그건 몰라요. 근데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어제 그 탁현민 행정관을 두고 김성태 원내대표, 홍준표 전 대표, 배용진 대변인 이 세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수준인 거예요. 수준이요. 네. 아니 행정관 가지고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중요하고 좋은 사람 뭐 이렇게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네, 네, 그거를 한 당에서 현재 원내대표, 전 대표, 대변인이 얘기를 할 거면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 사람이 도덕적 하자가 있다거나 공직자로서의 도저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탄핵안을 발의하라고 그러세요. 그것도 아닐 거면 행정관도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공직자들을 다 탄핵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제가 첫눈 오는 날 네. 그 전날에 사실은 청와대 음주 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방송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음주운전 얘기 가지고 더 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사실은 음주운전보다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정책을 가지고 실험운전을 하고 한쪽만 보고 운전하는 거다. 근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네. 이 문제를 가지고는 적어도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 공식기관을 총괄하니까 둘 중에 하나는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 네. 그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 막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담당 부장이 얘기 잘 안 했다고 하시지 않기를 잘했다고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봤더니만 아마 사과할 것 같대요. 근데 사실 사과가 없고 일요일 날은 엉뚱한 걸 갖다가 지금 SNS에 올렸거든요. 네. 임종석 실장은 뭐 남북 철도 연결 사건 관련해서 제재 대상이 아닌 걸 확인해왔다는 거. 조국 수석은 뭐 경제 문제 관련해서 결과로 책임져야 된다는 거. 그거를 가지고 사실은 야당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 사과할 것들을 사과하지 않으면서 엉뚱한 소리들 올리냐.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맞는 얘기지. 월요일 날 아침까지도 계속 탁현민 얘기를 하는 게 맞는 얘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야당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결국은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어제 직원들한테 편지 보내는 형식으로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나는 도대체 이 야당의 지금 정치 감각이 왜 저러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괜히 저 탁현민 행정관 위상만 높여준 게 아닌가. 거의 수석급 됐죠. 예. 정치적 무게감을 이렇게 잔뜩 키워줘서 탁현민 행정관은 아마 고마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태근 의원이 흥분했지만 사실 예. 왜 그러냐가 아니라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자 그런데 말이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이거 자유한국당이 이제 좀 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건지요? 그러니까요. 지지율이라는 게 이제 오차 범위내 움직이는 거는 의미가 없는데 네. 사실 오차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지만은 추세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4주 연속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네.
그 문재인 대통령 하락에 반사익을 좀 보는 거예요. 특히 영남 쪽에서 보고 있는 거죠. 네. 20대에서도 좀 보고 있는 거고.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무당층이 18.4%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과거에 한 지금 이제 민주당이 한 40%가 넘을 때 무당층이 한 25%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20대 중반까지. 예, 예. 그 중에 이제 상당수 사람 그 중에 이제 이 그 민주당 지지율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훨씬 높았다라는 것은 무당층 중에 그래도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15% 네. 가까이.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빠지고 있으면서 민주당 지지율도 같이 빠지고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무당층 중에 대통령한테 정부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아 그래도 좀 뭔가 야당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어제 민주당에서도 급하니까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 카드 수수료를 대폭 그 매출이 그렇게 많은 그 자영업자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내렸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이제 자영업자의 이반 현상은 전체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당장 하루 벌어 먹고 살기가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 자영업자들 중에서 자유한국당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뭔가 경제 세력을 지지한다고 해줘야 정부가 정신 차릴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봐야 되죠. 예. 그래서 지금 문제는 지금은 이제 그 박지원 그 의원이 이제 신조어를 만들어 가지고 20대 영남 자영업자에서 이영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현상이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광주 전남부터 시작해 가지고 충청도 그래서 이제 호남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도권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예. 그때는 사실은 이제 정부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특히 이제 지난주 통계 중에 가장 그 정부가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거는 소득이 높은 계층은 소득이 8%나 올라가는데 소득이 제일 낮은 계층은 7%나 떨어졌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 계속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게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예. 정책을 이념적으로 계속 가져가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게 일정 시점을 지나가 버리면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병원에 가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어떤 병이다라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되돌이키기가 어렵다. 그 증세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듣는 때가 가장 위험한 때거든요. 근데 그 상태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누구를 공격하는 걸 차원을 떠나가지고 저는 정부가 이제는 조금 단순하게 지지율의 문제를 떠넘어가지고 정책 기조의 문제에 대해서 진짜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민하기 전에 왜 빈부격차가 벌어지는가 거기에 대한 뭐 분석 결과가 나와야 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안 나와요. 아니 나왔잖아요. 뭐라고 나왔어요? 근로 시간이 단축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실제로 근로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것이 가장 소득이 적은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타격이 간다는 거예요. 아까 예. 옛날에 제가 한번 알바 줄어든 거 얘기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이것이 병행될 일은 아니었다. 하나가 잘 정착된 다음 최저임금도 그 너무 빨리 올랐고요. 네. 특히 최하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뭐 자영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숙박업 이런 데서 많이 줄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거기서 이제 알바지가 줄어드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52시간을 했는데 일자리가 나눠졌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경제 노선 방향선을 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계속될 거고 특히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 내년부터 가셔야 되거든요. 그럼 경제 성장에는 빈부격차가 더 악화돼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이게 계속되면 30%대까지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예. 문제는 우리가 그러면 이런 정책의 혜택을 누가 보고 있느냐? 재벌이 보고 있느냐? 저 서민층이 보고 있느냐? 사실 제일 보고 있는 건 노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 노동자의 10%에 해당하는 노조.
이득을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정책을 왜 밀고 나가는지. 그 얘기를 또 설명하려면 기니까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근데 말씀 나온 김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해찬 대표가 또 주말에 이제 20년 집권론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짜증 난다 얘기를 하는데 짜증 날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재집권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정책과 능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이해찬 대표가 물론 청와대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뒤에서 비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하시겠지요. 쓴소리를 하실 텐데 20년 집권론 얘기하는 건 좋아요. 근데 마치 보수가 집권하면 남북관계가 후퇴되고 복지가 후퇴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만 반복적으로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북관계라는 거는 예를 들면 독일 통일의 사례를 놓고 보면 빌리 브란트 3인당 시절에 사실은 동방정책을 69년부터 하기 시작해가지고 예. 기본협약을 72년도에 맺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기민당 정권으로 넘어와서도 쭉 유지되는 속에서 헬무트 콜이 기민당에 집권할 때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예, 예, 예. 복지 정책도 한국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전 국민으로 확대할 때가 언제냐면 노태우 정권 때예요. 1989년도 때예요. 아. 국민연금도 예를 들면 1986년도에 시작해서 일단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한 게 95년도 YS 때고 예, 예. DJ 집권에서 1999년도에 도시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영국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보수 정당이 훨씬 더 복지 정책에 대해서 예방적으로 추진을 해요. 예. 문제는 우리 보수 정당이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마치 보수가 집권하면 복지가 안 되고 보수가 집권하면 남북 관계에 무슨 뭐 혼동이 생기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 남북 문제는 정말 이 한국 사회 전체 내에서 우리가 합의된 방향들을 정해서 같이 가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사실 그래서 보수 정치 세력의 아쉬운 점이 일관성이 없고 여당일 때 얘기 다르고 야당일 때 이야기 그런 다르고. 보수나 무슨 뭐 민주당이나 다 똑같아요. 민주당은 좀 정도가 약해요. 보수는 아니, 당장 너무 지금 다르니까. 당장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자 그러다가 지금 발 빼잖아요. 민주당에서요. 완전히 발뺀 건 아니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 하여간 여든 야든 하여간이 내로남불.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라든지 일관성 없이 모든 정치 세력은요. 예. 참 어려운 건데 자기가 야당일 때 했던 얘기를 항상 상기해야 돼요. 네. 물론 이런 얘기하면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야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자 보수의 품격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님, 정태근 전 의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김용민의 정치쇼 11월 27일 화요일 순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수요일 아침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